이 3자 구도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한덕수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켰다면 이런 무리수가 없었겠죠.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정치독해 김진영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조기 대선 바람에 정치독해가 휴식기를 갖지 못하고 급하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발빠르게 대선에 관한 이야기 한 20일 동안 열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1대1 구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일강체제로 딱 정해놓았거든요.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과정인데, 물론 지금 김문수, 이준석이라는 후보 3자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 3자 구도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와 이준석, 범,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뭉쳐지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를 확정했는데 애시당초에 한덕수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켰다면 이런 무리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친윤 쪽에서는 당에 대한 그런 지분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선에 참여시켰다면 예를 들어 한동훈 이쪽에 상대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을 배제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쓴 가운데서 김문수를 올리고 김문수와 한덕수를 단일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는 또 밑에 깔린 게 이번 대선 이후의 어떤 당권 싸움, 친윤이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싸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지고요. 결국 그것이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친윤이 건선동 하나 남아서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싸움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90년생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젊은 세대에게 당을 맡김으로 해서 친윤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비대위원장을 안침으로 해서 이준석과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구도까지도 생각했던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한덕수를 밀어내고 김문수가 올라선 것이 당원들의 어떤 기적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1년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친윤그룹의 어떤 쿠데타는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됐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보수 진영의 당대표였지만 지금은 떨어져 나갔거든요. 떨어져 나가서 제3세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지율이 한 10%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위상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 쪽에서는 연정까지도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 제스처나 움직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가 다음 정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후보를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이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좀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환청 달아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왜? 한 번, 두 번 탄핵됐던 대통령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운을 범하지 않게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똑바른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저와 함께 대통령 후보의 심층 탐구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